막말, 과격한 거, 말도 안 되는 거 막 주장해서 우기고, 극우 유튜브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. 근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.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 제시해 본 적 있습니까? 제 기억에는 없어요. 안녕하십니까, 박현수입니다.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1야당, 대한야당 혹은 차기 집권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선거가 있었습니다. 거기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. 그리고 2020년이었나요? 2020년 4.13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.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탄핵의 후유증에다가 제대로 된 그 준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. 이걸 소위 반성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난해 6월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습니다. 모든 걸 바꾸고 새로 시작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. 회복해서 진짜 바람직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벌써 6개월, 7개월, 8개월 지나가고 있죠. 뭐가 달라졌습니까? 저는 당초 모르겠어요. 이 당이 달라졌나?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. 이름 바꿨습니다.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. 그거 외에 달라진 게 또 있습니까? 별로 없죠? 사람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. 새로운 정책을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. 국민들한테 특별하게 비전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. 오죽하면 국민들이 민주당 싫은데 국민의힘 니네 좀 더 싫어. 니네 찍긴 좀 그래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, 즉 민주당에서 계속 똥볼을 차도 국민의힘에서 그 똥볼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.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얻어 터져. 그러니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? 달라진 건 없는데 도진 게 하나 있어요. 그건 뭐냐? 막말병. 지난해 총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차명진 후보였나요? 부천에? 토론회, 김상희 지금 부의장이죠, 국회. 이 양반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? 세월호 텐트의 진실을 밝혀라.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선거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일 거예요, 제 기억에. 마치 세월호 텐트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막말을 막 쏟아 부었죠. 이게 수도권의 중도층,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던 중도층이 돌아서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건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정치 분석가들 역시 그것이 최소한 1, 2%는 뒤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. 그 후에 조용했어요. 그래서 저는 막말이 사라진 줄 알았어. 국민의힘이 이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접근해서 호소하려고 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조수진 의원이 26일 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. 오세훈 후보를 비판한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정권 차원에서 고민정이를 밀어주더라. 아마 조선시대 후궁이 아들을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. 그리고 탁 올렸어요. 당신도 여성 의원이면서 여성을 후궁에 비유한 겁니다. 지금 21세기입니다.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야. 21세기에 후궁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마디 턱 던지니까 어떻습니까? 근데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졌죠. 당장 고민정 의원 반발해서 고소하네 해가지고 사실 고소했어요.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그건 좀 심하지 않냐?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28일 날 진위가 왜곡됐다. 정치인들이 맨 진위가 잘못되면 진위가 왜곡됐다.
진위가 왜곡됐다.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나간 거, 이거 미안하다. 그럼 사과하면서 슬그머니 페이스북 삭제를 했어요. 근데 그날 오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.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극우 성향인 고성국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. 출연한 것까지 좋죠. 거기 뭐 구독자도 많고 하니까 출연할 만할 거야. 근데 출연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. 이렇게 물어봤죠. 고성국 진행자가. 아니, 지난번 선거에서 당신 내가 볼 때 안 질 것 같았는데 지더라. 이유가 뭐냐 도대체. 저 같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. 다 제가 못난 탓이고 열심히 했는데 그 새로운 데 가니까 잘 안 되더라. 뭐 미안하다.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점잖았었는데 이러면 또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재미가 없거든.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. 거기가 특정 지역 출신이 많이 산다. 뭐 특정 지역이 뭐야? 그냥 호남이라고 이야기를 해. 뭐 복잡하게 특정 지역이야. 그리고 30, 40대가 또 많이 살아. 또 조선족도 많아. 귀화한 조선족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친민주당이야. 가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이 사람들 안 받아줘. 날 안 찍어. 내가 그래서 졌어. 이게 지 잘못은 없어. 그 사람들이 안 찍은 거야. 이런 무슨 거지 같은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당장 이제 인터넷, SNS 이쪽에서 난리가 났죠. 제가 볼 때는 이 특정 지역 30, 40대 조선족 이거 앞으로 오세훈 의원 무엇을 하든지 계속 따라붙을 겁니다.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. 아마 내년 대선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저는 이런 국민의 힘을 보면서 아니 지난번 총선 전에 황교안 당대표가 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배운 건 뭘까?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. 반면교사라는 말이 전혀 해당이 안 돼.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도 아니야. 자기들이 당사자였으니까. 그런데 전혀 배운 게 없어요. 그때 어땠어요? 극우 유튜버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. 극우 유튜버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? 막말, 과격한 거, 말도 안 되는 거 막 주장해서 우기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이런 거 좋아해. 왜? 구독자들이 몰리거든. 구독자가 몰리면 돈이 된단 말입니다. 극우 유튜브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. 근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. 근데 황교안 의원 당대표가 그때 정치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극우 유튜버들은 거기에 넘어갔어요. 그 사람들의 모션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뻑하면 단식하고 뻑하면 머리 깎고 삭발하고 시위하고 이랬단 말입니다. 그러면서 국민들이 쟤네 도대체 왜 그러니? 뭐야 도대체? 니네 말하는 게 뭐야? 왜 데모해? 왜 시위해? 말로 해도 되잖아. 이러면서 아주 실증을 냈거든. 실증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? 그 결과가 백석이에요. 아주 폭망한 거지.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서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답게 가는 것이 반드시 길거리 나와서 시위하고 일장기 성조기 들고 데모하고 이건 아니다. 이걸 난 배운 줄 알았어.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전 느낀 줄 알았어. 근데 하나도 안 느껴서 똑같아. 달라지는 게 없어. 이렇게 되면 과연 국민힘에게 야당에게 국민들이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? 믿을 수 있을까요? 이런 것도 있어요.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아주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. 정부에서는 뭐 1차, 2차, 3차 계속 재난지원금 퍼부었어요. 이러는 동안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? 제 기억에는 없어요. 그냥 야 재난지원금 그렇게 주면 안 되지 선거 때인데 왜 줘?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4차 재난지원금 줄 수밖에 없다. 왜? 냄새는 향기롭고 유혹은 너무 달콤하다.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고 결국 주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. 며칠 전에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이렇게 됐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야 이왕 줄 거 째째하게 뭐 한 집에 1인당 10만 원 이거 하지 마. 미국처럼 1인당 100만 원씩 주자. 그래서 이왕 살린 거 팍 살리자.
하든지, 아니면 그 포퓰리즘이잖아, 우린 절대 반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, 뭔가 뚜렷한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. 그냥 아니 선거합도 그런 거 풀면 안 되지 않아? 안 되면 되고 되면 되는 거지, 안 되지 않으면 또 뭐야.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가지기를. 지금 당장 눈앞에서 움직이는 표,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좀 미래를 보고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. 변화도 없고 새로운 인물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정책도 없는 그런 야당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까?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마치겠습니다.